오늘은요, 강남대로의 어떤 점, 테헤란로의 어떤 점을 제가 읊어드릴 텐데, 먼저 강남대로는요, 직장인들 플러스 브랜드들이나 그런 상업지구의 성향이 좀 많이 묻어있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들어와 있는 브랜드들도 굉장히 눈에 띄려고 노력하는 그런 브랜드들이 많은 게 강남역입니다. 그리고 테헤란로의 같은 경우는 약간 업무지구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어서 내 브랜드를 알릴 거야 막 이거보다는 좀 편안하게 직장인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투자 리스크나 수익 구조가 아예 둘이 다르거든요. 강남대로와 테헤란로는 성향이 완전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건물 팔린 것들 짚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자, 그러면 테헤란로부터 먼저 가실게요. 제가 요즘 테헤란로를 눈여겨보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가보시죠. 네, 지금 이 테헤란로는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빌딩 숲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 빌딩 안에는 갖가지 정말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간다 하는 기업들의 사업들이 쫙 줄지어져 있습니다. 특히 이 테헤란로는 강남역에서 포스코 일대 사거리까지 쫙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거리에는요 지금 호재가 하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잘 나가는데 호재까지 있으니까 지금 여기가 들썩들썩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계속 꼬마 빌딩만 보니까 이런 분위기를 감지를 못 하시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작은 꼬마 빌딩이 50억 언더에 종로에서 엄청나게 잘 팔리는 것도 있지만, 극단적으로 아주 큰 대형 이런 기업들이 지금 막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테헤란로에 지금 물건만 나오면 집어가고 있습니다. 그 호재가 뭔가 하면 지구 단위 계획으로 인해서 880%까지 용적률을 허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반 상업지에서 중심 상업지로 종상향되는 건물에 한해서 무려 1800% 용적률까지 허용을 한다는 그런 지침이 있어요. 그래서 이 건물 안 그래도 높은데 여기서 일반 상업지에서 중심 상업지로 바뀌면 바로 1800% 용적률 상향이 되면서 리모델링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물건이 없어서 지금 들어갈 데가 없는데 1800%까지 높이면 임대료가 어떻게 되겠어요? 야, 생각만 해도 지금 이 대기업들, 또 유명한 기업들이 왜 여기를 지금 사재끼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최근에 거래된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엄청 단단하게 네모 반듯한 저 건물이 대지 사이즈만 해도 1085평입니다. 와, 강남권 내에 100평 토지를 소유한 것도 대단한데 1085평이다. 특히 테헤란로 이곳에 엄청나죠. 근데 이게 최근에 25년에 매각이 됐는데 8,000원. 전 소름 돋아요. 이거 거래하신 분이 누굴까 너무 부럽고요. 대지가 1000평이 넘으니까 연면적으로 따지면 1만 평, 2만 평이 넘어버리는 거예요. 이 2만 평이 넘는 연면적에 공실률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거의 0%입니다. 빈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물들이 1800%까지 만약에 종상향이 돼서 용적률까지 한도가 늘어난다. 그러면 이 연면적 평당가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1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매각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 파신 분은 지금 얼마 정도 이득이 남았냐 하면 그냥 단순 차액으로만 4천억대가 남았습니다. 이게 바로 테헤란로입니다. 제가 여기 맞은편에 왔는데요. 이 건물은 총 매가 2,582억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건물 1층 간판에 멀티캠퍼스라고 적혀 있는데 삼성 계열사인 멀티캠퍼스가 28년도까지 임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 건물은 사실 최근에 매각이 된 게 아니고 22년에 일찌감치 매각이 됐어요. 근데 22년이 매각이 될 당시에 연면적 평당가가 이미 4천만 원대입니다. 그러면 가격이 왜 안 올랐어? 그게 아니고 대지 평당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건물이 크다 보니까 연면적가로 따지니까 평당 4천만 원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토지 평당가로 따진다면 지금 8천억대에 팔린 저 건물은 더 비싸게 팔린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오르고 있고 좀 높게 매입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걸 매수하신 분은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하면 가장 잘 아는 데가 어디겠어요? 한국토지신탁이죠. 그 회사에서 매수했습니다. 네, 일찌감치. 그래서 이분들이 싸게 매입을 하는 걸로도 유명한데 왜 하필 테헤란로에 저 건물을 22년도에 평당 4천만 원대에 매입을 하셨겠어요? 네,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네.
지금 저희가 테헤란로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보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코너에 위치한 건물인데 그 양 옆에 건물만 보더라도 이거는 좀 비교가 되게 새 거다 하는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맞아요. 이 테헤란로에 신축이 된 건물 중에 가장 최신 것입니다. 근데 이 건물이 25년도에 저희가 이름만 말하면 아는 기업한테 일부분이 매각이 됐거든요. 그게 바로 어디냐? 빗썸입니다. 코인을 그렇게 팔고 잘 되더니 건물을 샀네요. 근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건물을 매수를 할 때는 부동산에서 우리가 그대로 부동산을 들고 사잖아요. 그래서 취득세도 발생하고 하는데 빗썸 같은 경우에는 지분을 샀어요. 50% 정도 되는 지분을 매입을 쉐어딜 형태라고 합니다. 50% 지분으로 쉐어딜 형태로 매각이 됐고 빗썸에서 지금 임차로 들어와서 직접 쓰겠다라는 조건까지 걸었습니다. 지금 빗썸에서 여기 직접 쓸래라고 한 면적의 NOC 전용 면적 기준 얼마를 책정을 해서 들어왔냐면요. 평당 전용 면적 45만 원. 어마어마하죠. 네, 그렇게 했으니 이 건물에서 마다할 이유가 없죠. 50% 지분을 우리 현금으로 계산을 해보면 약 6,800억대라고 해요. 연면적가로 따지면 얼마냐? 평당 4,400만 원 꼴입니다. 그리고 이 사례를 딱 보고 나서 그 다음 뭐가 될까 기대하고 있었는데 바로 일로 오세요. 짜자잔. 저기 하얀 색깔 귀여운 건물 보이세요? 제가 귀여운이란 말이 나오네요. 굉장히 큰 건물인데 지금 빗썸 건물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보다 보니까 작아 보이죠? 이게 최근에 26년도에 매각이 됐습니다. 이 건물은요, 사실 제가 너무 거래하고 싶었던 건물이에요. 왜냐면 물건이 나왔다는 거를 아는 데가 많이 없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3% 중반이 넘어가는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 대형 건물이기 때문에 그대로 인수해서 굴리기만 하면 되는 건물이었어요. 매매가 1,850억. 이거를 연면적 평당가로 나누면요 4,200만 원대입니다. 너무 좋지 않나요? 강남역, 역삼역 걸어서 둘 다 4, 5분밖에 안 돼요. 지금 이 건물의 경우 용적률이 719%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가 종상향이 되거나 그리고 종상향이 되지 않아도 우리가 개발 여지가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수익으로 또 증대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높여서 또 매각을 추진을 할 때도 수익률이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 계산을 할 수 있는 매물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매각이 돼서 또 많이 아쉽습니다. 빌딩 소형. 네, 지금 테헤란로를 보고 저희가 강남대로로 넘어왔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유동인구가 미쳤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을 살짝 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테헤란로보다 오히려 강남대로가 이 시간대는 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상권 자체가 달라서 그래요. 테헤란로의 경우에는 업무지구가 철저하게 중심으로 되어져 있어서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가 많이 1층에 들어온다고 하면 강남대로로 마찬가지로 1층에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들이 많이 들어오긴 하지만 클래스, 패션, 리테일 이런 것들이 같이 조합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면요, 쇼핑을 하러 오는 또는 술을 마시러 오는 아니면 새로운 브랜드를 체험하러 오는 이런 유동인구들이 여기는 조합이 같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강남대로는 약간 테헤란로보다 전체적으로 전 시간대 유동인구가 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근데 한 가지 요즘 조금 드러나는 특징 중에 뭐가 있냐면 임대료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많은 수익을 내지 못한다고 해요. 왜냐면 유동인구가 많아 보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물건을 사고 들어가서 뭐 먹고 이러는 그 유동인구는 많지는 않아요. 예전보다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특히 저녁 상권이 많이 줄었습니다. 요즘 친구들 술 잘 안 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남역에 약간 그런 변화가 보임으로 인해서 브랜드들이 많이 계속 또 끊임없이 들어오지만 엄청 자주 바뀝니다. 그래서 1년 단위 또는 1년도 안 돼서 나가서 또 다른 브랜드가 들어오고요. 계속 채워지기는 하는데 계속 회전이 빠르다. 네, 요게 지금 강남대로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강남대로 같은 경우에는 가수 비님이 여기에 건물 들고 계신 걸로 유명하시죠. 이런 유명인들이 사고 싶어 하고 그리고 현재도 계속 지가가 올라가고 있긴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연면적가가 아니고 지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가로 평당 12억까지도 호가가 올라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물건이 많이 없기도 합니다. 안 파시는 거예요. 토지가가 이미 많이 높게 형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공사비를 들여서 연면적을 넓힌다고 해도 공실률이 없다고 해도 수익률이 조금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테헤란로와 비교하면 조금 이런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저희 건너편에 고양이 같은데 사장가? 22년에 준공이 된 건물이고 코람코의 소유였어요. 그래서 코람코가 23년도부터 저걸 매각을 하고 싶어서 계속 진행을 했던 매물이거든요. 근데 계속 조금 높은 금액으로 인해서 매각이 안 됐었어요. 왜냐하면 이 주변에 있는 곳들 중에 오로지 하나 있는 신축 건물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높게 불렀죠. 그래서 진행이 되다가 25년도에 드디어 주인을 만났습니다. 이 주인이 매입을 한 금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무려 3,550억입니다. 연면적 평당가로 아까 테헤란로는 4,000대였잖아요. 얘는 5,300만 원대입니다. 역시 급이 다르죠. 지가가 높은 강남대로이기 때문에 테헤란로보다 연면적 평당가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주인은 누구냐? 궁금하시죠? 다이소라고 하십니까? 1,000원짜리 그렇게 팔더니 예상키로는 이 정도 신축이면 전용 평당가가 7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남긴 돈이 전 더 궁금하거든요. 이전에 투자했던 코람코가 이 건물을 다이소한테 매각을 하면서 얼마 남았냐? 1,350억이 남았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보다 좀 덜 남겼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이유는 대지 평당가가 일단 많이 비싸서 많이 올려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임대료가 나온다고 해도 많이 남지 않을 거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걸 잘 생각해 보시면 코람코가 그래서 1,000억대 수익밖에 못 남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1,000억대 수익 밖에라고 말씀드리는 저도 좀 웃긴데 여기에 기준은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 예쁜 건물 바로 옆에 아주 유명한 그룹이 또 최근에 매입을 한 사례가 있어서 가볼 건데요. 바로 현대자동차입니다. 직접 가보시죠. 자, 현대자동차에서 23년도에 50% 지분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5년도에 나머지 50% 지분까지 인수를 해서 총 매매가 5,064억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연면적 평당가는 무려 5,400만 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좀 전에 보신 강남대로 사업과 비슷하게 5천만 원대입니다. 테헤란보다 조금 더 비싸다. 확실히 읽히시죠? 현대자동차가 왜 하필 강남대로 저곳에 5,064억을 썼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 저 사옥 1층에 가면 현대자동차를 해부해 놓은 그런 작품 같은 것을 전시를 많이 해뒀고요. 많은 로봇손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 것들도 전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대기업에서도 이렇게 가시성이 좋은 대로변 건물에 갤러리 같은 이런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저 건물을 매수를 하신 걸로 보이고요. 이 연면적만 다 더해도 15,000평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수많은 현대자동차 직원들도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굉장히 넓은 부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대자동차가 이런 큰 부지를 살려고 많이 노력을 한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50% 나머지 지분을 매수하기 전인 23년도에 이미 10년 정도 임차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나머지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테헤란로 강남대로를 싹 돌아보고 걸어왔는데요. 너무 힘드네요. 어쨌든 지금 제가 보고 난 결론은 뭐냐면 강남대로 테헤란로 지금 우리 한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가장 비싼 지역이잖아요. 같은 연면적 평당가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대지만 확실히 우리가 개발을 해서 엑싯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치로 봤을 때는 용적률 상향까지 받을 수 있는 테헤란로,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임대료 상향이 가능한 테헤란로가 조금 더 저는 가치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발전 가치도 좀 더 있어 보입니다. 근데 반대로 뭐 업무지구 요즘 힘들지 않아? 망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하시는데 사실은 그럴수록 더 핵심으로 모일 수밖에 없거든요. 차이를 한 가지 더 짚자면 테헤란로는 임대료 기반으로 우리가 자산 가치가 형성이 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강남대로 같은 경우에는 토지 평당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토지 기반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 강남대로는 이미 많이 올려져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테헤란로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외에도 강남대로 테헤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여기 밑에 댓글 달아주시고요. 아니면 저희 카카오톡으로 문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강남역 주변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직접 상황을 설명해드리러 왔습니다. 임대가 꽉 찼네요. 이쪽 라인은 대로변은 오히려 좀 비어져 있고
근데 여기도 장사가 되게 안 되기는 해. 아, 진짜요? 되게 빨리빨리 바뀌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너에 위치한 건물이에요. 여기 6m 도로, 여기 6m 도로 이렇게 해서 코너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요거는 용적률이 초과가 됐어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도 되지만 요거 매입하신 분이 신축하실 계획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위치가 너무 좋기 때문에 신축을 하시든 리모델링을 하시든 굉장히 잘 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거 굉장히 잘 산 사례라고 했는데 평당 얼마 찍었을까요? 평당 2억 6천만 원. 지하철역에서 가까운 위치로 보면 사실 이 건물이 손예진님 건물보다 훨씬 가깝습니다. 가시성도 코너에 있어서 둘 다 가시성은 좋지만 지하철역 조금 더 가깝고 조금 더 상권이 유리한 건 이 건물은 맞아요. 손예진이 2억 9천에 사셨잖아요. 그거보다 저렴히 사셨으니까 굉장히 비교가 되죠. 그리고 요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제가 영상 한번 찍었었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 좀 전에 보여드린 건물하고 똑같은 평당가인 2억 6천만 원에 매각이 됐습니다. 이 건물은 북도로를 끼고 있죠. 예, 조금 더 좋은 장점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 무조건 신축밖에 진행이 안 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얘도 평당가가 뭐 썩 잘 산 사례는 아니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 이게 이 위치에 2억 6천에 찍었는데 손예진님 건물이 2억 9천에 찍었으니까 또 비교가 되죠. 두 건물의 장점을 또 꽂자면 여기는 3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방금 저 건물도 3종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송예진님의 건물은 2종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개발을 했을 때 확실히 용적률의 차이가 있죠. 그리고 신기한 거는 요 앞에 보시면 요 대로변에 있는 땅은 노선상업지예요. 3종 일반 주거지역과 상업지가 혼재되어 있는. 근데 이쪽 라인은 다 이제 노선상업지인데 건너편은 올 상업지거든요. 그래서 땅의 가치가 더 비쌉니다. 네, 강남대로가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면서 작년에 저 상업지에 평당 8억을 처음 찍은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가보시죠. 이 손예진님 건물 앞에 요 골목 바로 대로변 노출이 되잖아요. 근데 저기 건물 보이세요? 저게 작년에 매각이 됐는데요. 매각된 평당가는 8억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이후로 여기 이면에는 지금 재개발된 건물들이 다 4억 이상, 평당 4억 이상 부르고 있습니다. 네, 계속 오르고 있는 거죠. 사실상 그렇잖아요. 우리 부동산은 계속 오르는데 물가 상승률이 못 따라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대가 안 맞춰지고, 또 건물주는 임대를 잘못 맞추면, 싸게 잘못 맞추면 10년 동안 고생해야 되는데 명도시키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또 낮춰서 받지도 못하고, 이런 굴레가 계속 되면서 지금 강남 대로변 쪽에서도 공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조금 지금 채워지고 있는 듯 하긴 한데, 와 진짜 괜찮아지고 있다라는 분위기는 아니고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채워지고 있네, 네, 이런 느낌. 네, 근데 빨리 이게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제 예상에는. 저희 사무실이 강남역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강남역을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강남대로는 항상 병원들이 많았잖아요. 특히 병원 중에도 성형외과. 그런데 최근 들어서 조금 느낌이 성형외과에서 피부과로 옮겨가고 있다, 이런 거가 느껴져요. 간판들이 빠르게 바뀌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대로변에 가서 한번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강남대로에 나와 있는데요. 손예진님 건물에서 바로 1분 컷, 그리고 횡단보도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임대료가 굉장히 비싼 건물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원래 코로나 때 이 대로변에 있는 건물들 전용 평당 임대료가 35만 원, 많으면 뭐 40만 원 이 정도였는데, 성형외과들로 가득 차 있던 건물들에서 성형외과의 간판들이 좀 떼지고 대부분 피부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유명한 피부과들이 지금 내고 있는 평당 임대료도 35에서 40만 원에서 더 올랐습니다. 지금은 45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많던 성형외과들 다 어디로 갔냐? 지금은 대부분 신사동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주로 낮에 우리가 유동인구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들 중에 대부분이 외국인들이고, 그 외국인 분들이 이제 모자 쓰거나 마스크 쓰고 다니시면 이제 성형도 하신 것도 있겠지만 최근에는 울룩불룩하고 이런 피부 시술을 많이 받으셔요. 그래서 그렇게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3분기에는 중국 단체 관광객 비자를 잠시 풀어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들이 우르르 들어와서 성형이나 피부과 시술을 받고 갈 가능성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일부에서는 예측하건대 성형 말고 피부, 이런 메디컬, 이런 쪽이 연 평균으로 30%씩 지금 상향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하네요. 그럴 정도로 호황이라고 해요. 한국인 중에서도 사실 저 같은 여자들은 피부과를 자주 가거든요. 그런데 남자들이 피부과를 가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는 피부과를 가보면 남자분들도 거의 반 정도 되지 않나? 네, 그럴 정도로 많이 가시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성형외과도 많이 발전하고 있지만 피부과가 확실히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보이시나요? 이 오락실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이 오락실이 강남 요 주변에 이제 또 여러 개가 있는데 이런 불황형 오락실이 굉장히 요즘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 F&B를 하던 옷가게를 오픈을 하던 인테리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근데 이런 오락실 같은 경우에는 기계들이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기계로 다 채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인형 뽑기를 한다 그러면 그 마진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사실 이런 오락실이 많이 생긴다는 거는 우리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사행성이기 때문에. 또 이런 거와 비슷한 게 또 하나 있어요. 단기 임대죠. 임대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굉장히 단기 임대로 돌려요. 뭐 3개월만 한다든지 뭐 2개월만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매장들이 조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많아지고 있다는 거는 이제 경기가 안 좋고 경제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네, 오늘 굉장히 많은 현장을 보고 왔는데요. 역시 강남대로는 강남대로입니다. 네, 공실이 물론 많지만 많은 피부과 업체에서 들어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단기 임대도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현재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좀 직설적으로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보시고 문의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저희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SK에서 이 부지에 쏟아부을 금액만 해도 1조가 넘습니다. 강남역의 중심이 이쪽으로 옮겨간다라는 말이 왜 그러신지 이해가 가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빌딩소영입니다. 오늘은요 이 강남 중에서도 원래는 가장 가치 있는 땅인데 그동안 저평가됐던 강남역 서측을 제가 왔습니다. 다른 분들은 테헤란로 끝자락이다, 거의 끝에 있다, 강남 끝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개발 호재를 들으면 강남역의 중심이 이쪽으로 옮겨가고 있구나를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날 호재들을 같이 보여드리고 그다음 매각된 건물까지 한번 보여드리면서 앞으로 이 주변의 미래를 한번 그려보시라고 이곳에 왔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네, 여러분 뒤에 엄청 큰 건물 보이세요? 사실은 여기가 이 건물뿐만 아니고 저 뒤까지 다 삼성타운인데요. 삼성화재 본사 건물이 사실은 2018년 코람코에 매각을 했어요. 그때만 해도 7,484억 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24년도에 삼성이 다시 가져왔어요. 얼마에 가져왔냐면요 1조 1,000억대 지금 가늠이 되십니까? 삼성이 지어서 코랑코에 팔았는데 코랑코에서 다시 1조 1,000억에 샀다는 거. 꽤 많은 이득을 남기고 코랑코가 삼성에 매각을 해서 삼성타운이 완벽하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사실 삼성화재가 소공동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다시 매입을 함으로써 삼성타운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된 이후에 그 다음 나머지 건물들을 사람들이 눈여겨보기 시작했어요. 삼성이 이렇게 다시 들어오면 대기업들이 또 들어오는 거 아니야? 왜 아니겠어요? 지금 저쪽 칠성부지 옆으로 지금 대기업들이 쏙쏙들이 땅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연달아서 바로 옆에 이 건물 보이시나요? 이 건물은 원래는 B&K가 소유했던 건물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대형 빌딩이 막 많이 나올 때가 있었는데 이 B&K가 매물로 나왔더라고요. B&K에서 어디로 옮겨갔습니까? 신한 리츠로 옮겨갔어요. 이런 큰 건물들은 대지 평당가로 따지지 않고 연면적 평당가로 따지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 통째로 매각이 됐을 때 연면적 평당가가 4천만 원대입니다. 그렇게 매각이 되고 나서
바로 옆에 이 건물이 지금 매각 진행 중입니다. 근데 이 건물은요, 전체 통으로 매각이 아니고 일부분만 매각을 해요. 9개 층을 매각을 하는데, 그래서 조금 단점이 있겠죠. 통으로 매각하면 오히려 소유권이 편한데, 작게 상가처럼 몇 개 층만 매각을 하니까 연면적 평당가를 옆에 건물보다 많이 받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매각 추진 진행 중인 금액으로 보면 연면적 평당가 3,500만 원에 진행 중입니다. 이 대로변만 해도 이 따닥따닥 붙어있는 이 건물 2개, 대형 빌딩 2개가 이렇게 후루룩 팔렸다고 하는 거는 사실 이 대형 빌딩 세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면 대형 빌딩들은 잘 팔리지 못해요. 무게감이 있고 살 사람이 한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위치에 지금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매각이 됐다는 거는 이 위치가 지금 굉장히 큰 호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호재를 가장 처음 생각하셔야 될 게 우리 저희 경부고속도로가 지하화가 진행이 되죠. 그리고 공원화가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여기가 지구 단위 계획으로 묶여져 있는데 그게 단독 개발이 되게끔 풀어줬고, 그 다음에 종상향이 됐습니다. 지금 종상향이 진행 중이거든요. 3종인 것을 준주거로, 또 준주거인 것을 상업지구로 이렇게 바뀌어서 지금 대기업들이 여기 원래 3종이면 얼마? 250%였던 것을 준주거로 하면 400이잖아요. 400인 것을 1000% 이런 식으로 지금 용적률을 높여놨습니다. 그러면 이 대로변에 이 정도의 건물보다 더 높은 건물들이 들어서겠죠. 네, 그런 호재들 때문에 이런 큰 건물, 대형 빌딩들이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건물이 팔리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건너편에 롯데 칠성부지가 있습니다. 야, 저게 지금 어떻게 개발될 수 있는지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가보시죠. 네, 여기가 보시면 대로변인데, 사실 이쪽은 오른편에는 아주 노후화된 아파트고 왼쪽엔 아주 노후화된 그냥 창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기를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테헤란로 끝자락으로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딱 끊기니까. 그럴 정도로 무시를 당했는데 드디어 이 무시당했던 이 공간에서 재탄생이 드디어 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칠성부지는 아직 협의 중이고, 요 옆에 저기 끝에 가면 또 의문인 공간이 있어요. 저기가 원래는 태광이라는 기업의 소유의 땅이었는데 최근에 SK라는 그룹에서 가져가게 됩니다. 라이언 미싱 부지라고 아시죠? 그 부지인데요. 강남역 L 프로젝트라고 해서 진행이 될 건데요. 지금 2028년도에 시작을 해서 2031년도까지 완성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 안에 호텔, 업무, 문화 다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진흥도 같이 재건축되면서 너무나 기대됩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지금 SK에서 이 부지에 쏟아부을 금액만 해도 1조가 넘습니다. 이 대기업에서 그냥 이 땅을 사진 않았겠죠. 그래서 강남역의 중심이 이쪽으로 옮겨간다라는 말이 왜 그러신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여기 SK, 롯데, 삼성 이렇게 해서 3개의 대기업들이 여기 다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면적을 비교를 한번 해봐드리면 칠성부지가 13,000평 정도 되고요. 삼성타운 저쪽 부지가 7,26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삼성동에 뭐가 있어요? 현대부지가 24,000평입니다. 그래서 삼성은 이미 현대가 가져가는 거고, 여기 삼성타운이 강남역을 지배하고 있었다면 이제 롯데와 SK가 들어오면서 이쪽으로 쫙 대기업들이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칠성부지는 13,140평 정도가 돼요, 땅만. 그래서 여기에 지금 60층 가까이 되는 건물이 신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PF가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리츠를 통해서 이제 나라와 협상하여 건축을 하게 되는데요. 아직까지 그 협상안에 대해서는 결론이 나와 있진 않지만 롯데가 협상안이 계속 안 나오니까 한간에는 어떤 얘기가 돌았냐면, 롯데가 이 대지를 팔아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려고 한다. 팔려고 하는 금액은 4조 원대다. 이렇게 소문이 났었거든요. 근데 롯데가 뭐라고 했냐면, 이 부지는 양보할 수 없다. 그래서 롯데는 다른 걸 팔아서라도 여기 개발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개발을 하겠지만 아직 개발 계획이 상세히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60층 이상의 건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표님, 근데 롯데는 롯데타워도 있잖아요. 근데 저기 진짜 건설을 할까요? 하죠. 저 좋은 땅을 이제껏 저렇게 놀렸는데, 노른자 땅을 이제 와서 포기를 한다고?
절대 못하죠. 롯데가 이 땅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고, 진짜로 힘들면 다른 재산을 팔아서라도 이건 지킬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가 진짜로 강남의 중심지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대기업들이 이쪽으로 싹 몰리면서 테헤란로 끝자락이 아니고 강남역 서측 랜드마크가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저희가 칠성 부지하고 SK 부지를 보고 이쪽으로 넘어왔는데요. 바로 뭐가 있습니까? 아파트가 보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텐데요. 그 유명한 지능 아파트입니다. 이 강남역 주변에 재건축이 남아있는 유일한 땅이죠. 방금 요 대로변에 있는 대형 빌딩 설명할 때 제가 지구 단위 말씀드렸잖아요. 그 지구 단위의 영향으로 준주교로 상향이 될 가능성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신통기획이라고 하는데 신속통합기획으로 인해서 몇 층 안 되는 요게 50층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바뀐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에 60층이 들어오고 여기는 50층 아파트가 들어오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롯데 칠성부지와 SK가 문화 복합 공간으로 들어오면서 이 주거단지에 사시는 분들의 생활이 굉장히 편의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지능 아파트는 앞으로 미래 가치가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저희 고객분들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아파트를 의뢰를 하셔서 사실 지능 아파트를 너무 사드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지금 값을 보니까 33평이 호가가 35억 정도 되고요. 지금 40평대가 43평인데 45억 정도 됩니다. 53평 가장 큰 평수가 좀 덜 오르잖아요. 오를 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48억에서 50억 정도의 호가로 보시면 됩니다. 이미 가격이 많이 반영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이게 50층으로 개발이 됐을 때 가격이 예상이 되시나요? 평당 2억은 기본으로 가겠죠. 예. 단점이 있다면 추가 분담금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지가 반영이 좀 많이 된 상태 플러스 우리가 부담해야 될 돈이 좀 늘어나 있다는 거, 그것까지 파악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치로는 정말 독보적입니다. 그래서 이 지능 아파트는 가격이 많이 이미 올라서 또 장기적으로 10년 이상을 보유해야 재건축이 완성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사드리기보다는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를 제가 살펴보거든요. 신축이 됐거나 이미 조금 기간이 지난 아파트들. 그래 보니까 요 뒤편에 롯데캐슬 클래식이라는 또 아파트가 있고, 저쪽으로는 또 그랑자이, 뭐 STG, STDS 이런 아파트들이 꽤 있어요. 가장 최근에 신축이 된 건 그랑자이 아파트라서 가장 가격이 높아서 내가 여기에 오래 살 거면 저쪽에 매입을 하시는 게 맞고, 그런데 저희 고객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의 또 손자, 손녀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자제분들을 생각을 해서 좀 재건축에 이슈도 있을 법한 여기 롯데캐슬 클래식으로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평당가가 지능 아파트나 다른 신축에 비해서 많이 눌려져 있어요. 네, 특히 좀 큰 평수 때는. 그래서 미래 가치를 좀 보시고 롯데캐슬 클래식의 큰 평수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지능 아파트가 너무 좋기는 하지만 가격대가 이미 형성이 많이 되어져 있으니까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로 가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방금 보셨던 지능 아파트에서 조금 걸어서 안쪽 이면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젊은 MZ세대들이 항상 북적북적거리는 술 골목이고요. 그 코너에 위치한 가시성이 아주 좋은 건물입니다. 사실 그 지능 아파트 바로 근거리에 또 최근에 매각이 된 게 있는데, 근데 너무 그 매가가 몇천억대로 또 커서 별로 안 와닿으실 것 같아서 좀 작은 걸로 장난? 그런 걸로 해서 지금 보여드리러 왔습니다. 요거는 작년에 매각이 됐고 전체 다 명도된 상태고 공실입니다. 요게 딱 99평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100평이라고 보셨을 때 평당가 4억 5천만 원. 그래서 총 매가 450억 원입니다. 450억이 어떻게 작아? 그쵸? 그렇지만 이 강남역 주변에서는 이런 것들의 사이즈밖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서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투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는 평당 4억 5천에 매각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매물로 나와 있는 게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와보실게요. 방금 보셨던 건물에서 걸어서 2초 걸렸습니다. 2초 걸렸는데 방금 그 건물은 코너에 위치한 건물이었고, 요거는 4m에 위치한 나대지입니다. 아무것도 건물이 없고요. 지금 이렇게 아무도 들어가지 말라고 막아놓은 상태인데
요게 지금 평당가 4억 3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는 100평 가까이 됐었는데 50평대예요. 그래서 총 매가 250억 원으로 우리가 시장에 나와 있고요. 요 매물 같은 경우에 빠르게 나가기가 좀 쉽지 않은 게 지금 이 부분에 신축이 일단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 땅값이 평당가가 이미 건물이 있는 땅과 비슷하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기다 건물 건축 가격까지 더해지면 엑시스 할 때 굉장히 무게감이 있어집니다. 그래서 작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좀 건축을 하기가 겁난다. 좀 우려를 하는 그런 분들 덕분에 빨리 매각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팔릴 땅이긴 해요. 왜냐면 강남에 이 정도 사이즈의 땅이 없습니다. 강남역 주변에. 그래서 개인들이 매입을 할 수 있는 땅 중에 하나라고 또 보시면 되세요. 요런 땅들은 지금은 이렇게 경제 상황이 힘들고 건축비가 많이 올랐을 때는 힘들지만 앞으로 건축비는 내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건축비 계속 오르겠지만 임대 상황이 좋아지고 내수 시장이 좋아진다면 이런 건물도 충분히 신축이 돼서 매각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단 시간은 좀 필요하다. 네, 오늘은 강남역 기준으로 항상 보았던 곳만 보여드렸거든요. 그 강남대로 라인으로. 근데 잘 모르시는 우리 강남역 기준 서쪽 기준으로 해서 많이 보여드렸어요. 호재가 정말 많고 앞으로 무궁무진한 발전을 할 것 같아서 보여드렸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보여드렸던 신논현역 주변 그 위쪽으로는 어떻단 얘기야? 이렇게 여쭤보시면 제가 한 가지 생각을 말씀드리면, 신논현역 위쪽으로 강남역 뒤쪽은 언덕도 많고 좁은 길이 많고 또 건물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어서 그동안은 굉장히 상권이 발달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단점으로 인해서 좀 상권이 많이 죽기는 했어요. 그런 단점들 때문에 더 이상 이게 상승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많이 반영이 돼서. 대신 강남역 기준 서쪽 라인들은 개인들이 소유할 수 있는 빌딩들은 없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대기업들이 이렇게 개발을 함으로써 이 주변은 갑자기 집가가 엄청나게 많이 상향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로 인해서 주변 아파트들도 이쪽으로 많이 집가가 많이 반영이 될 거라고 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작은 금액으로는 투자가 힘들지만 좀 큰 금액으로 투자하실 분들은 강남역 기준으로 서쪽 라인을 많이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도 날씨가 춥기도 하고 갑자기 따뜻해지면서 공기가 너무 안 좋은데 옷도 따뜻하게 입으시고 마스크도 꼭 준비하셔서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에 질문이나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여기 댓글 남겨주시고 카톡으로 문의 주셔요. 네,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